볼까요? 정유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어요. 그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시그마가 2일 때와 시그마가 4일 때의 확률을 각각 블라블라블라블라라고 합니다. 자, 가자. P1 구해봅시다. 뭔데? P잖아. 확률이잖아. 어떤 확률? x바가 m 플러스 잠깐만. 이게 뭐야? 아, 이거는 똑같이 생겼구나.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표준화를 해야 확률을 구하지. 맞지? 그럼 표준화하고 나면 g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m 플러스 루트 m분의 2에서 뭘 빼야 돼? 원래는 자 x바를 표준화하고 있는 거죠. x바를 표준화하고 있으니까 빼기도 뭐다? 2x바다. 나누기도 뭐다? 시그마 x바다. 알았냐?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쓸게. P2도 구해보도록 하자. 역시 확률이다. 똑같잖아. 그런데 표준화를 할 때 일단은 식은 똑같이 생겼을 거야. 여기다 이제 겹쳐서 쓸 거거든. 뭐가 달라져? 여기가 달라지는 거지, 분모. 맞지? 맞지? 자, 간다. 오늘 왜 이렇게 달라가? 여기 EX 바가 뭐야? 그냥 M이잖아. EX랑 똑같지? 그래서 그냥 쓸 걸 그랬나? 얘는 그냥 사라지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야, 분자는. 분모가 뭐야?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시그마가 1대랑 시그마가 4일 때. 끝났네? 맞지? 맞지? 여기 뭐 들어가? 시그마 X바가 필요한데 시그마 X바가 필요한데 뭐가 주어졌어? 시그마가 주어졌지. 시그마가 뭐야? 한글로 시그마 말고 정확하게 무슨 표준 편차? 아니지. 원래는 모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는 S. 근데 S와 시그마는 같게 만든 것 뿐이고 원래는 표준 편차. 지금 모집단에 그거 나와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야? 시그마 X 바. 그럼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그 루트 N이 얼마야?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렇지. 약분되는 용도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시그마 X 바가 필요한 거야. 근데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시그마가 얼마야 여기는? 4래매. 이렇게 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떤 확률?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는 어떤 거? 0.5보다 크거나 같은 거. 그 두 개를 더하시오야. 그럼 얘는 얼마야? 0.1587. 얘는 3085. 되냐? 그 두 개 더한 게 답인 거야. 알았니? 그럼 0.4672. 답은 3번이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예. 39번 갑니다. 정규분포 n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9짜리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구한 평균은 x바.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은 xy바. 맞죠? 그때 블라블라 찾아보세요. 자, 간다. 어? 힘들어. 자, 다시. x가 있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0,4제곱. 그때 크기가 9짜리 추출을 해서 x바를 만들었대. 맞죠? y가 있었어. y는 말 안 하고 있었다. 내가 그냥 잡은 거다. y가 있어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서 3,2제곱을 따르고 있어서 크기 얼마? 16짜리 추출을 해서 y바라고 만들었어. 그때 x바에 대해서 뭐 물어보니? y바에 대해서 뭐 물어보니? 근데 그들이가 뭐 하대? 자, 그럼 표준화를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거라. 표준화를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게 둘이 어떻다? 아니지. 새끼야.
하나는 크거나 같다고 하나는 작거나 같다인데 같으면 되냐? 둘이 뭐 한다? 더하면 0 된다. 부호가 반대다. 표준어 한 뒤에. 맞죠? 맞죠? 그럼 표준어 해보도록 할까? 자, 뭐가 필요해? P가 따르는 정규분포가 필요하죠. 평균은 그대로. 분산을 루트 n 뭐 3으로 나누자. 샵분의 샵. 됐나요? 얘는 정규분포 평균은 그대로. 4분의 2. 됐죠? 됐지요? yeah. 가자. 1-0 나누기 3분의 4. 여기는 A-3 나누기 2분의 1. 자, 그 둘이 뭐 한다? 더하면 0이다. 알았죠? 끝. 이거겠네. 답은 C 한번. 어때요? 정말 쉽죠? 뭘 쉬워? 실수해놓고. 물론 말만. 자, 간다. 41번 가야지. 자, 저기 형광펜 표시되어 있는 거 네 번째 줄. 저 PX바 53부터 작거든요. 저거. 두 개의 확률을 더해서 1이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하나는 작거나 같다. 다른 하나도 작거나 같다. 근데 더하면 1이래.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결국 얘도 표준화 해주고 나면은 0 된다. 더하면 0 된다. 맞죠? 맞죠? 그래서 얘도 뭐야? x가 있어서 정규분을 따르고 있어서 50,8제곱. 크기가 16짜리 따라가서 x바를 만들까? 이번엔 바로 만들고 시작하자. 얼마예요? 평균은 50 그대로가 되고 얼마로 나눠? 4로 나눠 2제곱이 된다. 맞지? y가 있어서 정규분을 따르고 있어서 75에다가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었어. 크기 얼마짜리? 25짜리 추출을 해봤대. 그때 y바가 따르는 정규분을 만들어봤더니 평균은 75 그대로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5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겠다. 맞지? 맞죠? 그때 우리가 찾아낸 건 뭐다? x바가 5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표준화 바로 할까? 이거. 얼마예요? 53 빼기 53. 3 나누기 1점. 맞지? 됐죠? y바 얼마? 6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찾아버려. 표준화 하자. z. 뭐예요? 마이너스 6이야? 마이너스 6 나누기 얼마? 5분의 시그마. 맞나요? 6 아니다. 시그마다. 자, 그때 요 둘이가 무슨 관계 있다고? 더하면 0. 아까랑 또 똑같은 얘기인데 표시를 다르게 했었지. 기억할 수 있겠죠? 찾아갈 수 있겠죠? 기억한다기보다. 그래서 그냥 바로 갈까? 시그마분의 30이 얼마다? 그럼 끝. 이거 마이너스 때문에. 알았죠? 시그마 얼마요? 20. 내 나이가 답이군요. 답이 아니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표준화해서 답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았음? 끝.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다음 49번 1번 9번 1번 9번 뭐 이래. 49번. 자, 어느 지역 학생들의 하루 인터넷 사용 시간 X는 평균이 N분, 표준 편차가 30분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9명을 임의로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내봤대. 자, 여기까지 뭐야? X가 나와 있었어. M 30. 크기가 9짜리를 뽑아봤어. X바를 만들어봤어. 정규분포 M은 그대로. 얘는 뭐다? 10제곱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고 나서 GK를 보재. GK가 뭐야? J야. 뭐 할까? 바로 표준화 해놓을까? 뭐 하면 돼? 평균 빼고 표편으로 나누고 그냥 K네. HK 만들어 볼까? 표준화를 하자. 뭐야? 평균을 뺄 건데 마이너스 30K.
표편을 나눌까? 10 마이너스 3k. 대현이 그러면 만약에 k가 0이다. 0보다 작고 나갔다, 0보다 커 나갔다. 당연한 말을 하고 있고요. 밑에는 G3K. G3K래. G3. 3보다 작고 나갔다. H1.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나갔다. 같아 달라. 똑같죠. 3. 디귿은 G1. H-1. 자, 뭐야? G1이 뭐야? 1보다 작거나 같다. H-1이 뭐야? 뭐야, 이거 망할 문제. G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나왔다. 이게 어떻게 더하면 1이야? 미친 거지. 또 실수 유도하는 거다, 맞지? 땡. 답은 C 한번. 됐죠? 자, 가자. 사실 73번은 오늘 배우는 내용 하면서 그거 하고 다시 해줄게. 거기 똑같은 문제 또 나와. 알았지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음료수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200, 표편이 6짜리 정규 분포를 따를 겁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음료수는 4병을 한 세트로 판매를 하는데 한 세트의 용량, 저 788, 836, 저게 뭐야? 음료수 4개의 무게의 합에 대한 얘기네. 그지? 4개의 음료수에 대하여 무게의 합을 보니까 788 이상 836 이하야. 근데 우리가 확률 변수를 누군가의 합으로 본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야? 평균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지. 뭐로 나눠? 그렇지. 얼마야? 얼마야? 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생산된 음료수 2세트 A를 추출했을 때 한 세트만. 자, 그럼 뭐야? 한 세트마다 정상일 확률을 찾아가 보자. 맞지용? 맞지용? 한다. 한 병의 용량, 용량이구나. 용량이 무게로 나와 있네. 이상하네. 아무튼 한 병의 용량, 무게를 X로 하면 X는 정규보 다른데 200에다가 6제곱짜리. 맞지용? 크기 얼마? 4개. X바가 나오겠지. 얼마야? 평균 200. 뭐야? 200이라 해도 20을 썼어. 여기는. 그렇지. 그리고 정품이라고 하는구나. 정품이 맞냐? 정상 제품, 정품. 맞는 말이 같은 말인가? 정품은 보통 모조품 정품 할 때 하는 게 정품 아니야? 아닌가? 모르겠다. 중의적인 표현이 있냐? 정품이? 오케이. 자, 정품. 뭐예요? X바가 197, 209. 맞죠? 그럴 확률로 가보자. 뭐 하고 싶게 생겼어? 배워주나 하고 싶게 생겼어. 샥샥샥. 샥샥샥. 됐죠? 얼마야? 이거다 맞지? 839라니. 839라니. 아이. 다시 똑바로 하세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나왔다. 맞지? 맞지? 그거는 뭐야? 세트 하나를 봤을 때. 근데 지금은 그걸 가지고 또 뭐해? 2세트를 확인을 한대. 그때 하나만 정품이다. 그럼 뭐야? 2개 중 하나 정품이에요. 한 놈은 다른 한 놈은 끝. 태연이 푸셈. 뭐가? 842 아니야? 아이씨, 너나 나나. 둘 다 못하고 있네. 계산 실수는 씨. 누구는 839 이러고 있고 누구는 842 이러고 있고 84다. 현실력이다. 알았죠? 예. 저 정도 계산 이거 해야 돼요 라는 이상한 사람 없죠? 고등학생이 그지? 숫자
두 자리 곱셈을 설마 질문하는 사람은 없겠지? 끝. 딱 봐도 근데 뭐야 얘들아. 딱 봐도 답 몇 번이야? 누가 봐도 5번이지. 그지? 이거 다 계산하고 있으면 멍청이지. 그렇지. 이래저래만 보면 되잖아. 6, 4, 24, 2, 8. 끝. 알았죠? 뭐 한 8이 두 개가 있으면야 뭐 직접 해야 되겠지만. 그지? 사람이라면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자, 그럼 7, 3번은 패스하고 오늘 모평면 추정을 가보자. 자, 우리 지난 시간 첫 수업 때 앞에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얘기했지. 두 단원의 차이. 지난 시간은 뭐였어? 뭐를 알아? 전체를 알아. 전체를 알 때 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세트 상품 만들기잖아. 세트 상품 만들었을 때, 즉 샘플을 뽑아보면 얘가 어떨까? 이 범위에 있을 확률이 얼마일까? 이걸 구하는 거야. 뭘 안다고? 전체를 알아. 근데 오늘 하는 모평균 추정 또는 네가 이제 조만간 배우게 될 모 비율의 추정은 뭐다? 거꾸로야. 샘플 한 번 딱 뽑아서 얘를 이용해서 뭐 전체를 예측하러 가는 거야. 마치 뭐처럼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이후 방송처럼 또는 너희들이 모의고사 친날 성적표 말고 성적표가 나오는 거 말고 가채점 한 결과 나오잖아. 그 예상 등급 컷 나오잖아. 그런 걸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게 모평균의 추정인데 일단은 요거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뭐 공식이 나오는 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왜 그런 공식이 만들어질까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좀 설명하고 갈게요. 알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해보자. X바가 뭐야?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 안에서 표본의 평균. 맞죠? 그 녀석이 잠깐만 있어봐. 어떻게 그 공식을 증명을 할까? 내가 써놓은 게 있나? 없네. 이걸 먼저 예시를 이럴 걸 들어야겠다. 자, 우리가 뭐 이미 우리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알지만 대한민국 남자 성인들의 또는 그냥 10대 이상의 남자들의 키의 평균을 만들어 보자. 아니면 뭐 전체 남자 평균 내보자. 오케이, 키 평균 내보자. 어떻게 하면 돼? 뭐 모든 사람들을 다 키를 재가지고 평균 내면 되긴 하지. 그치? 근데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네, 그렇죠. 뭐 그냥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너무 많죠. 그죠? 대충 한 3천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해? 그지? 그래서 뭐 한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 뭐 부산시 또는 그냥 세종시만 해도 되고 어차피 불특정 다수가 모여 있으니까 세종시 전체도 못하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한 500명 정도 뽑아가지고 당신 키가 얼마요? 당신 키 얼마요? 잽니다. 맞죠? 자, 그때 우리가 그렇게 500명을 추스려가지고 키를 재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얼마가 나왔대? 170, 거기 내가 있어서 평균이 좀 높게 나왔어. 한 116이 나왔다고 치자. 자, 이 평균 키라고 써야지. 이 평균 키를 보고 예를 들어서 영민이가 남자들의 평균 키를 전체 남자들의 평균 키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 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실컷 176이라고 재봤는데 영민이가 170에서 173이겠군이라고 하면은 이 새끼가 미친 새끼지. 그지? 그지? 데이터를 믿어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예를 들어서 173에서 179겠군이라고 영민이가 얘기를 해봤어. 현우가 그래? 나는 한 170에서 182 사이에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어. 자, 실제 평균 키 우리는 모르는 상황이야. 맞지? 그때 누가 맞출 확률이 높아?
당연히 현우 맞아. 반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예시를 잘못 들었구나. 아, 여기 누구 할까? 익정이로 하자. 익정이 반말할 수 있잖아. 그치? 새끼가? 시연이라고 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마치 영민으로 가자. 영민은 시연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누가 맞출 확률이 높아? 누군지 모르겠지? 너보다 어린 애야. 괜찮아. 시연이가 맞출 확률이 높지. 왜? 범위를 넓게 잡았잖아. 그러면은 거의 미쳐가지고요. 한 160에서 189, 190 사이겠군. 이라고 하면 맞아 들려. 틀렸다기보다는 범위가 너무 쓸데없이 커져버렸지. 오히려 뭐야? 맞출 확률은 높겠지만 당연히 범위가 너무 넓으니 정확한 데이터를 그래서 잡기가 힘들어지지. 그 적정선이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평균 키가 175에서 177이겠군이라고 하면 뭐가 문제야? 맞출 확률이 너무 떨어지지. 그러지? 그래서 그 적정선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 적정선까지는 우리는 궁금하지 않아. 그냥 실제로 그 안에 있을 확률을 잡아주면 되겠군. 그때 범위는 내가 구한 이게 뭐야? X바잖아. X바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뺀 거랑 얼마만큼 더한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이게 평균이라고 예칭을 한. 이게 뭐다? 추정한 모평균이지. 실제 모평균이 아니라. 맞죠? 그 추정한 모평균이 이 범위에 있겠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다. 여기까지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때 자 아까처럼 173에서 176이에요. 뭐에서 뭐 사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이 실제로 그 모평균이 그 안에 있을 확률, 그 적정선이라는 건 퍼센트를 무조건 높이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떨어뜨리는 것도 좋은 게 아니야. 그 적정선이라는 게 얼마인지 나도 잘 몰라.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고등부에서 풀어주는 대표적인 그 구간은 간격은 95% 정도의 맞출 확률을 우리가 제일 많이 풉니다. 95%랑 99%. 그 두 개를 제일 많이 써. 그게 뭐 똑똑하신 분들 해놓은 거겠지. 우리가 계산하기 쉬워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95%, 99% 사이면 범위도 적당하고 믿을만 하고 약간 그래서 그렇게 잡나 보지. 우리는 그냥 95%, 99%를 자주 만나는구나 정도만 얘기를 하자. 그래서 실제로 뭐야 얘들아? 실제 확률을 구하는 거야. 뭐가? M이 어떤 놈과 어떤 놈의 사이에 있을 확률이 뭐겠네? 95%를 예를 들게 0.95겠네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맞죠? 이걸 가지고 뭐 해본다? 표준을 했다고 쳐봐. 그 0.95라는 거는 결국은 Z가 마이너스 세모와 플러스 세모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라는 얘기 아니냐? 그지? 그러면 너희들은 우리가 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를 보통 하냐? 아니지. 0부터 2까지를 보통 주잖아. 문제의 데이터에. 그래서 0부터 2까지로 0부터 세모까지라고 생각해주면 얼마야? 2배 해서 0.95. 그럼 얘는 얼마? 0.475가 되는 걸 찾아주면 돼. 그때 이 값을 표에서 볼까? 표에서 읽어보면은 저렇게 줘요. 얼마? 왜 이렇게 주어져 있냐? 마음에 안 들어. 다 왜 절대값이야? 여기 0.475. 1.96이라고 제공을 합니다. 알았죠?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저 G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임? 저 G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임? X바에서 어떤 데이터 X바에서 세모라고 하자. 동그라미라고 하자. 뭘 빼? M을 빼. 뭐 나눠? 정확하게 불러보자. 시그마 X바. 왜? X바 표준 나누고 있잖아. 여기가 M이 아니라 원래는 뭐야? 원래는 EX바지. 맞죠? 근데 그걸 M으로 계산할 뿐이지. 맞지? 그 확률이 얼마다? 0.475온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이게 주어지냐고. 이게 주어지지. M을 구하러 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인정석의 범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0.475는 원래 데이터를 읽은 거고 실제로는
이걸 푸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는 네모, 여기는 동그라미. 자, 이 녀석이 뭐다? EX 바 대신에 뭘 써보자? M을 써보도록 하자. 근데 우리는 처음에 범위가 어떻게 필요해? M은 이 사이에 있을 거예요 라는 M에 대한 범위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 세 데이터를 뭐 할래? 이 세 데이터를 뭐 할래? 자, 얘 표준화 한 거잖아. sorry. 미안해요. 이거 G다. G. 맞지? 요 녀석이 뭐가 돼야 돼? 1.96이 돼야 된다고 했지. 이거 계산해봐봐. 네모는 뭐다? 1.96 곱하기 시그마 X바. 그리고 더하기 M이지. 동그라미는 뭐가 돼, 얘들아? 이게 얼마가 돼야 돼? 0.95가 되려면. 마이너스 1.96이 되면 되죠. 그래서 M에다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시그마 X바다. 맞니? 그게 뭐다? 누구의 범위다? X바의 범위인 거야. M-1.96 시그마 X바. M 플러스 1.96 시그마 X바. 근데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우리는 X바의 범위가 필요하니? 아니잖아. M의 범위가 필요하지. 그래서 이항을 시켜주면 X바에다가 플러스 1.96이 되고 얘 이항 시켜주면 X바에다가 마이너스 1.96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모평균의 범위가 된 거야. 누구를 이용해서 구한? 신뢰도라고 해서 정확도라고 일단 얘기하자. 정확도가 95% 되는 그 정도의 구간으로 M, 전체 평균을 예측을 해본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예상 등급컷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예상 등급컷 1등급컷 몇이야? 83, 90, 88. 2등급컷 몇이야? 83, 78. 3등급 몇이야? 한 65. 이렇게는 점수로 보통 나왔거든. 근데 요즘 막 메가스터디나 이투스 같은 데 보면 어떤 회사들은 범위로 주더만. 82에서 83, 92에서 97 이러면서. 오케이? 그 범위가 요거야. 일종의. 알았니? 알았니? 자, 여기까지. 대략적인 흐름은 알겠지? 자, 이거를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세요라고 물어봐, 안 물어봐? 절대로 안 물어봐. 그래서 너네한테는 이거 다 필요 없고 결국 우리는 뭐다? 그렇게 추정한 모평균 범위가 어떻게 됐는데 그거 구해봐. 를 뭐가 주어졌을 때 X바가 주어져야 되지. 표본의 크기 주어져야 되지. 뭐가 주어져야 돼? 시그마 X바가 주어져야 되지. 아직 쓰지 마. 그때 뭘 추정을 하면 M을 추정을 할 거야. 근데 또 뭐가 등장해야 돼? 95%라는 정확도가 나와야 되지. 그때 이 95%의 이름을 우리는 이제부터는 정확도가 아니라 신뢰도라고 부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도, 실제 그 안에 있을 퍼센트, 확률을 신뢰도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름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 95%로 추정을 해보자. 그럼 뭐다? 저 나온 데이터 X바를 기준으로 빼기 더하기를 이용해서 범위를 나타낼 건데 아직 쓰지 말라 그랬지? 일단 신뢰도 95%면 뭐 준다? 1.96 준다. 뭐 문제에서 제공을 한다.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실제로 학교 시험은 1.96보다 2 많이 줘. 왜? 계산하기 편하라고. 알았죠? 어쨌든 1.96. 거기다 곱해진 게 아까 뭐였지? 시그마 X 바였지. 근데 한번 여기서 생각해봐. 시그마 X 바를 주겠냐? 표본 딱 한 번 뽑았잖아. 시그마 X 바라는 걸 구했겠냐? 이거는 뭐야? 계속 뽑고 했을 때 그때의 표준 편차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돼. 근데 이게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왜? 전체를 모르거든. 그래서 저거 대신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 이건 거야. 근데 쓸 때는 그냥 루트 한번 시그마라고 쓴다. 알았냐? 자,
너희들은 그래서 뭐다? 이렇게 만든다. 무엇이다?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이라고 불러요.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공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가 제공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한 거야. 뭐 시그마 x 바가 아니라 시그마가 필요해. 물론 그 시그마랑 똑같은 역할 누구? S가 주어지기도 해. 알았죠? 지금 요 1400 앞에도 요거 봐봐. 돼지 무게를 본대. 뭐야? 표준 편차가 어떻게 적용을 따른다.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전체 돼지가 어떻게 평균도 모르는데 표준이 5인 걸 알아.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너희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래. 근데 실생활로 얘기를 하면 뭐야? 이게 더 많이 나와. 1489번. 뭐야? 물고기, 아까 돼지고 이번에 물고기가 난리 났네요. 물고기의 길이는 어쩌고저쩌고 키우는 36마리를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길이가 얼마? 표준 편차가. 저 표준 편차가 3이 뭐야? S인 거야. 알겠지? 왜? 36마리를 뽑아서 조사를 했고 표편을 구한 거니까. 표본 자체에 대한 표준 편차잖아. 표본 표준 편차죠. 즉 S입니다. 저 S가 시그마 역할을 할 거야. 알았죠? 알았죠? 예,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다. 이걸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 어쨌든 1.96은 제공되는 값이니까 너희들이 외울 게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내가 아까 뭐 많이 나온다 그랬어? 95%도 많이 나오지만 99%도 많이 나온다 그랬지. 그때도 똑같아. 뭐만 다르겠어? 저 1.96 저 부분만 다르겠지. 힘들다. 저 부분이 얼마로 나오냐면은 2.58로 나와요. 외울 거 있다 없다? 없다. 왜? 문제에서 제공할 거고 학교 시험에서는 계산 심플하게 하라는 의미로 2.58도 주긴 하겠지만 3이라는 값도 많이 줍니다. 3이면 사실 오차범위 좀 많이 커졌지. 근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라고 3으로 줘요.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가 됐나요?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어때?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지? 전체적인 흐름이 뭔지는 알겠지? 이 단원 자체에 대한. 알았죠? 약간 일상생활이랑 연결시켜서. 실제 너희들 문제 푸는 거 말고. 알았죠? 끝. 오늘 배운 내용 공식. 거의 90% 정도 끝났어요. 한 두 개만 더 하면 끝나. 자, 문제 풀어보자. 돼지, 비누. 네, 똑같은 거 하지 마. 자, 여기까지 풀어보세요. 6개입니다. 자, 어느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에 대하여 몸무게래. 무게가 표준 편차 5짜리 정규표를 따릅니다. 자, 표준 편차 등장했네. 제가 뭐다? 시그마야, S야, 시그마, X, 바이야. 시그마죠. 왜 대답을 안 해? 100마리를 추출할 때 뭐가 100이야? N이 100이야. 조사할 때 평균이 150이래. 저 평균이 무슨 평균이야? X 바야, EX 바야, EX야. 수혜. X 바죠. 그렇게 해서 뭐 하래요? 추정하래요. M을. 맞지요? 그럼 당연히 150을 기준으로 더하기 빼기로 구하겠다. 맞지? 자, 95% 어디 있어? 요 있네. 1.96 쓰라고 하고 있네. 루트 n분의 시그마.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만 잘 계산하면 당연히 반대편을 맞게 해놨겠지. 설마 이 계산을 틀려놨겠냐? 아니지. 그래서 150에다 뭔가를 더하는 이런 미친 문제는 없다고. 계산을 실수하는 문제가 있긴 하네. 몰라. 계산해봐. 얼마야? 150.98. 오케이. 2번이 되는 거지. 알았지요? 알았죠? 자, 다음. 이런 문제는 없다고.
쪼잔한 이런 문제는 없다고. 알았지요? 한쪽만 잘 계산하면 될 겁니다. 89번. 물고기의 길이에 대하여. 자, 뭐가 주어졌어? 일단 제일 처음에 n이 주어졌다, 맞지요? 그 다음에 뭐가 주어졌어? 평균이 32. 이 평균이 뭐야, 현우야? 아, x바가 32. 자, 두 번째, 세 번째, 지우라, s. 네, s가 주어졌습니다. 맞죠? 자, 근데 그 s가 누구 역할을 한다? 시그마. 정확하게는 시그마 x. 맞죠? 시그마 x 바가 아니라. 맞죠? 얼마? 1.96. 바로 쓸게. 또 똑같이. 됐죠? 32.98. 답은 몇 번? 2번. 어때요? 정말 쉽죠? 1번 진짜 미친 거냐고. 저런 문제 없다고. 왼쪽만 계산할 때는 오른쪽을 틀리게 해서 저딴 문제 없다. 알았지? 야, 성격이 이상한 거 같지 않냐?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참나. 그냥 쪼잔하다, 쪼잔해. 자, 96번 갑니다. 뭐요? 어느 농가에서 생산되는 사과의 무게는 종류 분포를 따른대요. 자, 이 농가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가 등장했네? 100개. 뭐야? M이 주어진 거다, 맞지? 자, 측정했더니 X바가 200. 뭐야, 저게? 지윤아, 저게 뭐야? 이거? 원래는 S, 근데 시그마 역할을 하시.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평균 M을 추정을 했대. 알파 퍼센트. 이번엔 알파 퍼센트가 안 좋네. 맞지? 어쨌든 근데 어떻게 만들 거야? 200에다가 K라고 보통 씁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200에다가 마이너스 K로.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지. 그거 계산했더니 5K가 얼마? K는 얼마? 됐지요? 그때 K,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00분의 190, 188? 18. 뭔 개소리야? 1.88? 됐죠? 1.88? 오케이. 자, 몇 퍼센트야? 94%가 되는 거야. 알았죠? 예, 끝. 할 수 있겠죠? 다음. 똑같은 식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떡볶이래. N그릇을 추출해서 열량을 조사했대. 150kcal이고 표준 편차가 12칼로리래요. 킬로칼로리래요. 뭐 이 분식점에서 판매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를 추정했대. 그랬더니 뭐 나왔대? 얘가 나왔대. 뭐가 주어졌어? 146.08이 주어졌대. 이걸 어떻게 구하는 건데? 평균에서. 맞지? 아니 평균이 왜 나와? 150에서 맞지? 뺀다. 몇 퍼센트? 95%? 1.96래. 끝에 몇 그릇? N 그릇. 루트 N 분의 시그마 12. 됐죠? 얘가 얼마란 얘기야? 3.92? 됐죠? 얼마야? 2배인 것 같은데? 딱 2배 하면 되지 이거. 루트 n이 얼마? 6이면 되겠네. n 얼마? 36그릇. 됐죠? 그러면 a 구하세요. a는 어떻게 구해? 150에다가 플러스 3.92지 뭐. 알았죠? 150, 3.92. 몇 번? 1번. 어때요? 정말 쉽죠? 아니지. n 더하기 a가 답이구나. 이게 36. 몰라. 해. 알았죠? 예. 이게 1번 때문에 틀리겠지 않냐? 방금 내가 한 것처럼. n 더하기 a를 구하라고 했는데 a만 구해서. 자, 1502번 갑니다. 어느 마을에서 수확하는 수박의 이번에 또 수개요. 수박이요. 참 다양합니다. 그죠? 돼지도 구했고 물고기도 구했고 아까 보니까 비누도 있었고 이번에는 뭐요? 수박이요. 자, 뭐가 주어졌어? 평균 M 몰라라는 얘기고 뭐가 주어졌어? 시그마가 주어졌네요. 1.4. 그리고 지난번에 맞다. 영민이가 얘기했었는데 너네 시그마 잘 쓰고 있냐?
이게 6이랑 시그마 구분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그리는 방법이 6은 이 순서로 그리잖아. 시그마는 거꾸로 그리셈.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거의 오른쪽 3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그려버리셈. 그러면은 뭐 어? 감마는 또 이거지. 그러니까 시그마는 위가 닫혀 있는 거고 감마는 열려 있어요. R은 이거고 6은 이거고. 알았죠? 구분하셔야 돼. 시그마는 거의 약간 물방울 그린다고 생각해 그냥. 이렇게 하면 다 알아봐. 거의 약간 이 과장하면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감마. 시그마는 요렇게. 약간 일본어 중에 요렇게 생긴 거 뭐 있지 않냐? 이건가? 이건가?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냐? 몰라 씨. 내가 일본어를 몰라. 아무튼 그렇게 하자. 알았지? 네. 자, 갑자기 이게 나왔고요. 어쨌든 시그마가 1.4. 그리고 뭐 하래? 뭐가 주어졌니? n이 49가 주어졌네. 평균 m을 추정을 해보자. 구했는데 이게 나왔대. 저 7.992가 어떻게 나온 거야? 모르지. x바에서 95%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을 한 거지 뭐. 맞죠? 얼마야? 0.2냐? 계산해보자. 얼마예요? 392 0.392 그게 7.992 x바는 얼마? 7.6이냐? 맞죠? 그럼 a는 어떻게 해야 돼? 그 7.6에서 오히려 0.391을 빼면 되지. 얼마야? 7.208 이 같은 소리 한다. 아 맞네. 208 답은 몇 번? 2번.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맞냐 근데 계산? 내가 더 센 빼셈을 좀 못합니다. 됐나요? 13번 안 할래? 너희들이 해. 알았죠? 자 여기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본 이유는 사실 그거야. 여기서 B-A가 뭐야? 구간에서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이라 해야 되나? 이거 뭐라 해야 돼? 부터 까지라고 하면 이거 빼기 이거지. D 빼기 C는 뭐야? 이거 빼기 이거지. 저 녀석을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 자 현우야 한번 봐.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라는 구간으로 나와 있어. 길이 구해봐. 그 X의 구간에 길이 구해봐. 얼마야? 뭐 하면 돼 얘들아? 빼면 되지. 자 그래서 뭐가 하나 등장하냐면은 실뢰 구간에 대하여 길이라는 게 등장할 거야. 그거 설명하려고 이 문제 잠깐 풀어보러 간 거다. 나머지 똑같아. 실뢰 구간의 길이 뭐임? 둘이 빼면 되지. 빼면은 뭐가 사라져? x바가 사라지고 뭐가 남아?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몇 배? 2배가 되지. 이걸 우리는 실뢰 구간의 길이로 부른다. k는 뭐 95%면 1.96, 99%면 2.58 될 거고 그거는 뭐 주어질 거고 맞죠? 그러면 실뢰 구간의 길이는 뭐랑 관련한다? x바와 무관합니다. 시그마는 보통 고정된 값이야. 왜냐면은 모집단을 바꾸진 않아 잘. 맞죠? 그러면 결국 뭐에 관련된다? 그리고 이게 뭐야? 루트 n이라고 하자 그냥. 표본의 크기의 루트. 얘와 비례는 맞지. 근데 정비례는 아니지. 정비례는 뭐야? 2배가 되면 2배, 3배가 되면 3배. 신뢰도를 3배 %만큼 30%를 90%로 만들었다고 해서 길이가 3배가 되진 않아. 왜냐면 95%, 99%를 가지고 만든 값 얘네들이 3배고 2배인 거지 사실. 구간이 2배라는 얘기는 맞지? 루트 n과는 근데 뭐예요? 반비례합니다. 이거는 맞아요. 어쨌든 근데 뭐랑은 관련성은 있다. 신뢰도가 증가하면 길이도 증가하는 거는 맞아. 근데 정비례하는 건 아니야. 2배면 똑같은 2배는 아니야. 알았죠? 따라 커지기는 함. 알았음? 그거에 관련된 문제 요거 하나 가볼게요. 어디 있어? 길이. 자 간다.
이거 뭐 하래요? 그냥 길이 구하시오지. b 빼기 1을 구하시오는데 x바가 구해줘야 된다. 또는 구하고 있으면 바본 멍청이 똥개다. 맞지요? 실내권의 길이를 구하라니 이거 길이는 뭐야? 2배 곱하기 2.58 곱하기 99%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바로 읽었고 뭐분의? 루트 n분의 뭐? 시그마. 끝. 알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뭐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세요 라고 하지는 않고 보통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오히려 길이랑 비례한다 어딨지? 여기 있다. 1538번 풀어보세요. 정규 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모평균 M의 실내 구간을 구했어요. 보기 좀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자, 가자. 셋 다 뭐에 대한 질문이야? 실내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다. 맞지? 뭐야?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때 얘 고정된 값. 얘 고정된 값. 두 개랑 비례한다. 두 개랑 관련성이 있다. 맞지? 그때 첫 번째 기억은 크기를 고정을 시킨대. 그럼 뭐야? K랑만 관련되네. 그때 신뢰도가 2배가 된다고 해서 K가 2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신뢰도가 커지면 얘도 커지기는 해. 즉 높아지면 길어진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K를 고정시킨다는 얘기지. 크기가 커지면 짧아진다. 틀렸네. 짧아져야지. 맞죠? M이 커지면 M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알았죠? 알았죠? 심지어 멍청이 문제 아니냐? 아니 모평균을 구하고 있는데 모평균이 커지는 건 뭔 개소리야. 알았죠? 차라리 X바가 커지면 이라고 하는 거. 아무튼 알겠죠? 예. 다음. 뭔가 지금 자꾸 뭔가 갈 준비하는 거. 뭐 이렇게 부산스럽지? 아닌가? 갑자기 지우개를 들질 않나? 그 손이 바로 필통으로 갈 줄 알았어. 얘는 갑자기 샤프심을 왜 넣는데? 다 썼어? 아, 그래서? 오케이. 자, 그런 정도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끝이야. 자, 내가 풀어주고 싶었던 문제는 사실 이거야. 자, 이번에는 너희가 직접 한번 풀어봐봐. 무슨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1533번 가자. 한번 생각해봐봐. 모평균이 뭐요? 말 그대로 전체 평균이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의 고정된 값일 거야. 표본 표준 편차는 뭔 개소리야. 표본 평균은 가만히 있을 거야. 왜? 데이터 내가 한 번 뽑지 계속 뽑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한 번 딱 뽑아서 데이터를 계산해 X바. 그럼 사실 두 개 고정된 거 아니야? 근데 고정된 그 두 개의 차가 모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해서 X바를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구나. 시그마를 기준으로 해서 4분의 1 이하가 되라는 게 말이 되냐? 고정된 두 개인데 X바도 뽑았을 때 나오는 X바고 M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냥 사실은 M인데 왜 이하가 되래? 자, 여기서 말하는 모평균을 정확하게 너네가 이해를 해야 돼. 얘가 말하는 모평균은 뭐다? 실제 모평균이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냐? 내가 X바를 이용해서 추정한 모평균이야. 실제 모평균이 아니라. 오케이? 그래서 X랜다. 여기 값들이 있다 치자. 뭐 키면 키, 몸무게. 고정된 하나의 값은 뭐요? X바 하나야.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간격 얼마만큼을 두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 어떤 구간을 만들었고 여기에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놓여 있지. 누가? M이 아니라 실제 M이 아니라 추정한 M들. 요런 데 놓여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모평균, 그렇게 추정한 모평균과 X바의 차라고 하면은 결국 여기 있으면 그 모평균이 여기 있으면 이만큼, 여기 있으면 이만큼, 여기 있으면 요만큼의 차를 보이고 있지.
그게 4분의 1 이하가 되라는 얘기는 결론 뭐다? 그냥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4분의 1 이하로 두세요 라는 얘기다. 알았냐? 그냥 시그마 약분이고 n은 사실 얼마야? 아, 크기를 구하는 거구나. k는 얼마야? 3이구나. 끝났어. 그렇게 계산해달라는 얘기였던 거야. 144. 알았냐? 자, 다시 한번. 저 모평균이 뭐다? 실제 모평균을 물어보는 게 아니야. 실제 모평균이었다면은 고정된 차를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모평균에 대한 얘기야. 그럼 어디로 가보자? 1473번 가보자. 비슷하죠? 뭐예요? 이번에는 거꾸로죠. 모평균 m이 가만히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야! 맞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뭐야? x바가 움직이는 거야. 어쨌든 그 차가 뭐 이하가 되는 확률이 99%. 이게 뭐야? 신뢰도겠지 뭐.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얼마? 알았니?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사실. 73번 문제는 나도 모르겠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뭐 이렇게 풀어주세요를 요구를 한 건지 다음 단원이 모평균의 추정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세요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또는 이렇게 나올 거야를 요구하고 있는 건지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똑같은 말을 그냥 거꾸로 한 것뿐입니다. 응, 그렇지. 알았지요? 끝. 여기까지가 통계적 추정이다. 알았냐? 자, 요거 잘 연습을 해오세요. 요 단어는 사실 오늘 한번 한 거 생각해 봐봐. 증명할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아까 내가 처음에 잠깐 왜 그 뭐 x 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나오고 요쪽이 왜 x 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나온지에 대한 설명은 했지만 그 녀석을 가지고 뭔가 자세한 상세한 얘기들을 물어보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그냥 m의 범위 찾기, m의 범위 찾기, m의 범위 찾기 그게 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오케이. 그래서 요 단어는 사실 옛날에 뭐 나도 이제 선생이 초반이었던 뭔 개소리야. 강사 초반인 시절도 있었겠지. 그때 뭐 선생님들끼리 뭐 이런저런 좀 강의하는 방식 같은 걸 공유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죠. 그때 선생들끼리 비교해봐도 있잖아. 이거 모르는 선생들 진짜 많아. 뭐를 이해를 못한 채로 푸시는 선생들 진짜 많아. 근데 다 풀려. 그게 학생인 너희들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똑같아요. 너희들이 이 부분을 진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도 사실은 그냥 공식 때려넣으면 다 답이 나옴. 그게 참 신기한 단원이야. 영민이 너 이제 조만간 내가 이거 숙제 풀이 하고 나면은 내가 너 따로 불러가지고 그거 설명할 거거든. 저 뭐야 모 비율의 추정. 근데 거기서도 똑같아. 별다른 게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 단어는 오히려 순한 맛. 자, 너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끝났지?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정상 수업하죠? 그때는 뭐 너희들 숙제 질문이 어느 정도 양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숙제 질문한 거 요거 다 풀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다? 바로 기출문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 날은 좀 실전 문제들을 좀 풀어보는 날 수업 중에 풀고 풀이해보고 풀고 풀이해보고 또는 그러면서 뭐야? 지금 너희들이 이번에 방학 때 배웠지? 그래서 공식 다 기억하고 있니를 물어보는 게 아니다. 공식은 까먹었을 수 있어. 당연히. 그죠? H 계산하라고 하는데 H 또 까먹었을 수 있지. 근데 H를 써야 된다는 사실까지 까먹으면 안 되지. 맞잖아. 그게 뭐여서 뭐 중복 허용하니? 순서 있니? 없니? 약간 이 정도 고민을 하는 거거든. 확률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냥 확률을 구하라는 건지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는 건지까지는 지금 너희들은 구분해야 돼. 조건부 확률인 걸 알았는데 그걸 계산은 못할 수 있음. 계산은 완전 공식 쪽이니까. 자, 그 정도인 거고 우리가 수업 중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뭐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마플 시너지의 난이도 정도, 너희들이 그 정도 수준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이 얼마나 시험이 쉽고 얼마나 어렵고 한지를 좀 너희들이 판단해 보자라는 거라서. 알겠죠? 뭐 점수를 지금 당장 뭐 30점 받았다고 내가 지랄 발광하겠지. 30점은 좀 심했다. 한 60점 받았다고 뭐 생지랄 발광을 하거나 9점 받았다고 칭찬하거나 이런 건 아닐 거예요. 알겠죠? 점수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문제가 이렇다는 걸 내가 그냥 소개해주고 싶은 정도.
알겠죠? 그건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고. 그렇게 설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2번 정도, 3번 정도 수업이 남을 거야. 그동안에는 이제 좀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본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 동안에 배웠던 거 한번 싹 복습해 보세요. 뭐 이런 시간들을 갖겠죠. 알았죠? 또는 다음 주 수요일은, 지금은 내가 내신 기출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은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싶은 생각도 있기는 해. 진짜 찐 킬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런 것들 좀 볼까 싶기도 하고. 내 생각에는 모의고사가 나을 것 같기는 해. 왜냐면은 학교 시험을 보자는 얘기는 첫 단원부터 끝 단원까지 세부적인 내용들 다 기억을 해야 사실은 풀 수 있잖아. 그치? 그거는 차라리 설 지나고 하고, 다음 주 수요일 정도는 그냥 우리가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딱 굵직굵직한 얘기들만 좀 알아가는 식으로 모의고사 킬러급 문제들 한번 볼까 싶긴 합니다. 아무튼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 바이.